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중단원 평가 두 번째 마지막 10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죠. 코로나19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요즘 병원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번 보세요. 네, 표는 세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열을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의 의미가 뭐냐면, 네, 맞아요. 물질 1kg을 몇 도 올리는데, 그렇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기준이 같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됐어요. 네, 그래서 비열을, ABC 비열을 비교를 하시면 비열은 누가 가장 값이 크냐면 A가 가장 크죠. 1이니까 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예요. 마지막으로 비열이 가장 작은 값이 B가 되는 거죠. 네,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였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이거랑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A보다 C가 온도 변화가 더 크고 비열값이 가장 작은 B가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네, 1번 볼게요. A가 C보다 온도 변화가 작다. 그대로 이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다음 3번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2번 보시면 뭔가 숫자가 나오면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것 같죠? 그럼 일단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A, B, C는 모두 다른 물질이다. 네, 비열값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값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물질 맞습니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B이다. 바로 나오죠?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A다. 맞죠? 네, C번 보시면 C의 온도 변화는 B의 2배이다. 그랬죠? 네, C를 보시면은 C가 B보다 비열값이 크고 있어요. 비열값이 크면은 온도 변화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B보다 C의 온도 변화 값이 작죠. 2배가 아니라 네, 2분의 1배가 되겠죠. 2분의 1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되셨나요? 네, C가 비열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비열이 2배가 되죠. 비열이 2배가 됐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네,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같은 질량의 콩기름. 네, 질량이 같았어요. 그 다음에 같은 열량을 가했죠. 똑같은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해지는 열의 양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콩기름하고 물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열값이 크죠? 네, 그렇죠. 물이죠. 그래서 비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콩기름보다 물이 더 크다. 네, 비열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물질을 쓰시오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밑에다 다시 쓸게요. 네, 비열이 물이 콩기름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온도 변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델타 T라는 말을 씁니다. 네, 콩기름이 물보다 크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네, 콩기름이 물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A는 이렇게 돼 있고 B는 이렇게 누워 있죠. 기울기가 지금 어떤 게 더 크냐면 A의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기울기가 크다란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량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냐면 네, 그렇죠. A는 콩기름, B는 물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2번 1과 같이 쓴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랬죠. 선생님이 지금 쓸 데가 없죠. 그러면 옆으로 선생님 뺄게요. 네, 1과 같이 쓴 까닭을 설명하시오. 네, 어떻게 되냐면 질량과 받은 열량이 똑같았었어요. 같은 질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량 값이 같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네,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채워 넣은 찜질팩을 나타낸 것이다. 네, 물을 채워 넣었다고 그랬는데 물은 비열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물의 비열값.
네, 비열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네, 맞아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요.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켰을 때도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찜질팩을 나타낸 것이다. 추운 겨울 한참 이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물주머니. 네, 집집마다 물주머니가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썼었는데 안고 있으면 이 안에다 뜨거운 물을 넣어요. 뜨거운 물을 넣고 그다음에 마개를 막고 그러고서는 안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죠. 그 온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요. 오래 가는 이유는 이 안에다가 비열이 큰 물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식어요. 네,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언제까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네, 이동을 하는데 비열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작다. 그래서 서서히 식어요. 그래서 서서히 식는 물의 비열값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물을 집어 넣어주는 거랍니다. 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바닷가의 모래밭. 지금 보시면 표정 안 좋죠? 여러분들 올해 여름에 바닷가에 많이 못 가봤을 텐데 선생님도 이번 여름에는 못 갔어요. 갑자기 8월 달에 네, 갑자기 또 대유행이 오면서 네, 모래밭에 바닷가에 가봤던 사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낮이죠. 낮일 때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맨발로 이 모래바닥을 걸을 수가 없죠.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죠. 워터파크도 네, 아쿠아 슈즈를 신지 않고 그냥 이런 맨따릉을 걷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래밭은 굉장히 뜨겁지만 아쿠아 슈즈 안 신고 그 다음에 슬리퍼 안 신고 가면은 여기를 막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꼭 신지 않아야 될 상황이 되면 네, 신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신발이 없다, 슬리퍼를 안 신었다, 네, 그럼 얼른 뛰어가야 되겠죠. 뛰어가서 물에 들어가면 표정이 좋아졌죠. 여기가 뜨거운 만큼 물은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죠. 네, 어디가 더 비열이 크냐면 모래보다 그렇죠. 물의 비열이 더 커요. 모래보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요. 근데 바닷가에서 밤에 나가본 사람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밤에 한여름에 7월 말 8월 초 아주 한여름에 가면은 네, 모래는 밤에 나가면 모래는 이미 식었어요. 낮에는 뜨거웠는데 모래는 이미 식어서 차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물에다가 발을 담가 보면은 네, 그것만큼 차지 않아. 따뜻해요. 네, 서서히 식는다란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았는데도 모래 온도가 바닷물 온도보다 더 높은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몇 번이냐면 네, 그렇죠. 3번이죠. 바닷물의 비열이 모래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란 얘기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온도가 천천히 내려간다란 뜻입니다. 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펴셨나요? 네, 15번 보시면 질량이 같아요. 액체 A와 B의 같은 물꽃으로 열량도 같아요. 같은 가해준 열량도 같다란 뜻이에요. 4분 동안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러면 액체 A부터 보시면요. 네, 지금 처음에 10도였어요. 4분 후 똑같은 시간 4분 후를 비교를 할 거예요. 처음에 10도였는데 4분 후에는 몇 도가 됐냐면 네, 30도가 됐죠. 그래서 액체 A는 10도에서 30도가 됐으니까 온도 변화가 20도예요. 됐죠? 액체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B는 똑같이 10도였죠. 네, 두 액체가 똑같이 10도였는데 4분 후에는 40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액체 B는 온도 변화가 몇 도일까요? 그렇죠. 30도가 되겠죠.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크냐면 지금 B가 더 크죠. 몇 배냐면 1.5배가 더 큽니다. 온도 변화를 봤을 때. 네, 온도 변화가 1.5배예요. 그러면 비열을 따지는 거죠. 액체 A의 비열은 액체 B의 비열의 몇 배인가 그랬죠. 액체 A가 기준이 됐네요. 액체 A를 보시면은 네, 비열이 B보다 1.5배, 비열, 지금 반비례다 보니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액체 A가 비열이 더 커요. 몇 배가 더 크냐면, 그렇죠. 1.5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어렵나요? 아니죠. 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부터는 열팽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팽창. 네, 열팽창이 뭐였죠? 열팽창. 열팽창이 뭐냐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물질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거리도 늘어나겠죠. 입자의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부피가 늘어납니다. 네, 16번 보시면 쇠막대를 설치했어요. 지금 쇠막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줄을 매달았죠. 쇠막대 중간 부분을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콜 램프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네, 쇠막대에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전달돼서 축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고체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더라도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쇠막대가 살짝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늘어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아래로 내려온다. 맞죠? 쇠막대가 늘어나면서 추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쇠막대의 길이는 늘어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쇠막대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입자의 수는 그대로. 쇠막대에서는 입자의 진동이 고체니까 진동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전도의 방법이죠. 전도. 쇠막대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17번 갈게요. 17번 보시면 기차 선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주죠. 왜 틈을 만들어주냐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한여름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고체가 열팽창이 일어나요. 그럼 선로가 이렇게 곧장 일직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선로가 이렇게 휘겠죠.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도 17번도 열팽창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전깃줄이 겨울에는 팽팽해지지만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팽팽해지고 여름철에는 늘어난다. 맞죠? 물체에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늘어난다. 맞습니다.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된다. 네, 고체다 보니까는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이거는 잠깐만 선생님이 그렇죠. 이건 열팽창에 대한 얘기고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얘는 전도에 대한 설명이죠. 전도. 네, 지금 이 전도가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 전도를 얘기를 하려면 어느 한 부분을 가열을 했을 때 이 열이 이동하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금속공이 금속 고리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죠. 선생님이 잘 교실에서 보여주곤 하는 건데 이렇게 금속 고리가 있어요. 금속 고리가 있고 네, 금속 공을 요 아래다가 통과를 시켜서 넣는데 네, 일단 통과는 했는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공을 금속 고리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네, 빼내려면 이 고리가 이 안으로 지금 어떻게 들어갔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죠. 바깥에를 가열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못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빠지려면 바깥에 있는 금속 고리가 더 커지거나 네, 금속 고리가 열팽창을 시켜서 더 커지던가 아니면 금속 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속 공의 온도를 내려서 냉각시켜서 분자 간의 거리가 좁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속공의 크기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방법으로 금속공을 가열한다. 금속공을 가열하면 금속공이 더 커져서 못 빠지죠. 금속공을 냉각시킨다. 이거네요. 금속고리를 냉각시킨다. 못 빠져나오죠. 모두 냉각, 모두 가열 아니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힘내봅시다.
네, 19번 보시면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입니다. 같은 양. 네, 지금 보면은 같은 양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가 뜨거운 물이에요. 열은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언제까지? 그렇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서 콩기름으로 열이 이동할 겁니다. 네,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더니 물과 식용유의 높이가 달라졌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 높이 있죠. 네, 처음 높이 같은 양이었는데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콩기름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누가 더 열팽창을 잘한다? 같은 시간, 같은 양. 그 다음에 온도도 똑같았었죠. 같은 열량만큼도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열팽창은 그렇죠. 콩기름이 잘하고 있어요. 열팽창 정도가 크다란 뜻이에요. 열팽창 정도가 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물과 콩기름이 받은 열량은 같다. 맞아요. 같은 뜨거운 물 안에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온도가 처음에 물과 콩기름의 온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똑같이 갔을 거예요. 2번, 콩기름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 아니죠. 준 거만큼 받으니까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온도는. 네,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맞죠.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뜨거운 물에서 콩기름으로 열이 이동하였다. 맞죠. 잠깐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는 19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보시면 네, 선생님이 다시 지울게요.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네, 1번 물과 콩기름이 받은 열량은 같다. 맞죠? 뜨거운 물에서 같은 뜨거운 물 수조에다 넣었기 때문에 열량은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콩기름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 선생님이 아까 높이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온도 똑같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 그렇죠. 콩기름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라는 게 아니죠. 둘의 온도는 지금 같은 상태예요. 물보다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물보다 콩기름, 열팽창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옳은 얘기죠. 뜨거운 물에서 콩기름으로 열이 이동했다. 맞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언제까지? 네,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때를 열평형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물과 콩기름 모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마지막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보시면 물이 가득 찬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지금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죠. 네,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여기 지금 고무마개로 잘 막았고요. 그 다음에 가느다란 유리관을 꽂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뜨거운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유리관 속 물의 높이를 관찰한 거죠. 뜨거운 물,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할 거예요. 언제까지? 네,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고요. 안에 물이 가득 찬 둥근 바닥 플라스크, 여기에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네, 두 물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네, 1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1번,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 변화를 쓰시오 그랬죠. 일단 높이 변화를 보시면 열이 이동했으니까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네,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겠네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네, 유리관을 따라 물의 높이는 올라간다 쓰는데 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유리관을 따라 올라간다. 물의 높이 변화니까 네, 유리관을 따라 올라가요. 근데 그 전의 과정이 살짝 있습니다. 유리관을 따라 올라간다. 그 전 과정이 뭐냐면 네, 살짝 수위가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올라간다 보이시죠? 네,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 낮아졌다가예요. 처음에 낮아졌다가 네, 처음에 수위가 낮아졌다가 열팽창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네, 물의 높이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낮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유리관을 따라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뜨거운 물에 여기 지금 바깥에 수조에는 뜨거운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담은 다음에 요 둥근 바닥 물이 담기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뜨거운 물이 닿는 거는 네, 둥근 바닥 플라스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플라스크가 팽창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물까지 열이 도달을 못했고요. 플라스크에 먼저 열이 도달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크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담고 있는 그릇이 커졌다는 뜻이죠. 담고 있는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처음에는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플라스크 속의 물에도 열이 전달이 되겠죠. 네, 이제 이 안에도 열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물이 팽창하면서 이 물이 플라스크보다 열팽창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유리관을 따라 위로 올라간답니다. 네, 다시 되셨나요? 이거 2번을 쓰려면 물의 높이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 쓰려면 너무 길죠. 처음에는 플라스크가 팽창한다라고 그랬죠. 아직 물까지는 열이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크가 팽창하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릇이 커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간이 흐르면 플라스크 속의 물에도 열이 전달되죠. 네, 물에도 열이 전달되면서 물이 팽창을 하는데 누구의 팽창 정도가 더 크냐면 네, 물이에요. 물이 플라스크보다 팽창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유리관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 네,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얘기 듣고 정리하라고 했다가 다시 선생님이 밑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네, 높이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네,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눴죠. 처음에는 플라스크만 팽창합니다.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하죠. 그릇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낮아졌다가 네, 두 번째 유리관을 따라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물에도 열이 전달돼요. 물에도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물이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 정도는 플라스크보다 물이 더 큽니다. 따라서 물은 유리관을 따라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10문제 푸는데 22분 걸렸죠. 네, 선생님이 설명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공부를 했으면 시간이 2배가 걸렸을 거예요. 그냥 틀어놨으면 20분밖에 안 걸렸을 거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멈춰서 공부를 했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